시작. 가슴 뛰는데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안녕. 같이 춤춰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모르 파티. 가사를 이렇게 가면 되나요? 들어보니까 어떤 아모르 말씀 하실지가 대략 좀 오네요. 네. 진짜 나이는 숫자. 그래서 5060의 주부들인 경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집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탈출? 그냥 익숙해져 있는 그 삶에서부터 조금 벗어나는 것부터 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정말 70대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의 모토가 출가생 거가사예요. 집을 뛰쳐나와야 살아있고 집에 머무르면 죽어있는 거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고 뭐 하는 것 그거는 누가 시키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바꾸기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뭔가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왜 못하고 있어? 라고 자책할 필요 없이 네.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하면 되겠네요, 쌤. 네. 아니 근데 뭐 아무리 나 자신이 달라지겠다 마음을 먹어도 막상 그게 오래 이어지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달라지려고 하지만 사실 갑자기 달라진 엄마와 아내를 보는 가족들은 왜 저래? 청소도 안 하고 맨날 나가?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자기에 대한 거를 본인 것에 대한 거는 당당하게 하고 네. 가족의 요구에 대한 거는 너무 그 부분에 의미 생각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좀 무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무심한 듯 당당하게. 네. 좋네요. 좋다. 예. 네, 네. 가족들하고의 관계의 의무적인 거에서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좋아서는 괜찮지만 본인이 얽매이지 좋은 건 말아라. 괜찮지만 네. 의무적인 거로.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 본인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계속 의무를 다 해요. 가족들이 어떨 때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계속 본인 혼자 의무 다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주부가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부가 밥하고 집안일을 하는 거가 가족들 위해서 좋긴 한데 네. 정말 엄마 삶에 대한 것이 제한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네. 아니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네. 밥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다음에 네. 그냥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되잖아. 차려 먹어야지. 그죠? 사실은 아들도 엄마가 행복한 걸 더 바랄 텐데요. 맞아. 네. 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해서 본인 때문에 힘들다는 건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습관적으로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들도 억지로 먹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요. 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희 엄마가 60대에 아버지랑 지인분들이랑 여행 다니는 모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생활을 즐겁게 해야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성인이 된 자식보다 남편 때문에 아마 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욱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없잖아요. 네. 그냥 항상 사랑하는 마음, 오히려 좀 희생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더 생기니까. 근데 남편은 미우나 고우나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있어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이 남편하고 뭐가 잘 안 맞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의견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주부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부인들이 남편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부인은 남편한테 상처받아서 항의 얘기하고 남편을 위해서 얘기하고 이게 남편들한 머릿속에 뭐냐면 아내랑 같이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혼나. 네.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이제 맞아요. 5060 될 때 부인들인 경우는 남편의 잘못을 잔소리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충돌되는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남편한테 당당히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들어서 남편이 들어주면 본인도 기분 좋고 남편도 부인이 좋아하는 표정 지으면 부인이랑 있는 거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남편하고 한 부인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굉장히 바쁜 남편이에요. 남편이 한 달에 내일이 주말 8번을 갖다가 다 골프 약속을 해요.
이 부인은 남편한테는 불만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예약하라고 그랬어요. 몇 개월 후에. 그래서 예약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부인하고 골프 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남편하고 새로 연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연애는 그걸 해야 돼요? 예? 가족. 아니, 모든 사람이 70 몇 살 먹은 영감이랑? 아니 근데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잡고 다니시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구니까 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름답게 포장하면 그런데요. 제 남편은 이제 가로형 인간이에요. 집에서 화장실 갈 때 빼놓고 거의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천식인데, 여보 담배 좀 피지 마 해도 그만 잔소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이제 노력이 아니라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담배 피우면 죽어? 뭐 이렇게 안 하고. 네. 여보, 그래도 우리 귀여운 손자가 대학 갈 때 우리가 입학식에는 같이 가야 되지 않아? 담배 피우고 당신 먼저 가면 어떡해?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된 것도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왜냐면 제가 남편한테 짜증내고 잔소리하다 보면 표정도 뺑덕엄마 같이 되고요. 그러네요. 이제 늙으니까 기력이 딸려서 화도 못 내겠어요. 네. 그래서 남편 보면 욱하는 분들한테 혹시 네. 남편들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하셨어요. 저 방송. 어떤 노래일까요?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아 이런 이 부부라는 건 항상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상처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반복되고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60대, 50대, 60대 되면 이게 거의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남편이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요구를 하고 네. 네. 그리고 남편이 그 들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관계를 하게 된다면은 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것이 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씀인 게 뭐 보통 아내건 직장 여성이건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여성들도 자기가 요구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특히 집에서. 맞아. 네. 뭐 나랑 시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네, 이걸 네. 하면 되는데 괜히 짜증을 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5060의 주부들이 나를 찾았으니까 네.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그 좋아하고 싶은 거를 남편한테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거를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걸 요구해가지고 들으면은 그럼 저는 남편도 본인도 좋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괜히 해줄 수 없는 막연한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네. 좀 해줄 수 있는 사소한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줘 기대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저도 제 마음 모르는데 알 리가 있나요? 그러네요.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실제 제일 좋은 거는 배우자가 나한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제일 좋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오늘 정말 선생님의 인생 수업 너무 많이 공감되고 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막연했던 얘기가 좀 정리되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유인경 씨가 남편분이 누워만 계신다고 불만이 있으셨는데요. 근데 또 어떤 자료에는 네. 자주 누워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기사를 봐서 섬찟해하고 있는지. 제 남편이 74세인데 네. 이왕이면 건강하게 같이 늙어
가야 될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밥이 보약이라고 음식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교시 때는 마음 건강 챙기는 방법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요즘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드시는지 좀 꼼꼼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제가 또 같아요. 전직 기자라 정보에 빠삭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 이거 되게 좋다. 근데 어떤 분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누구 공복에 먹어라. 너무 많은데 이견이 없는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합니다. 당근이죠. 당근이죠. 오, 네, 당근. 맞죠? 당근이죠. 그래서 당근을 먹고, 근데 우리 또 치아가 이제 나빠질 나이기 때문에 예, 임플란트도 하셨고 우리 남편이 그래서 주스를 챙겨 먹고 있어요. 당근 주스. 아까 안 그래도 저희 대기실에서 네. 주셔서 먹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김밥을 드시는데 음료수랑 배고파요. 먹고 네네, 이게 제가 배고파요. 사랑하는 당근 주스입니다. 아, 한번 마셔볼까요? 네. 김밥만 드시기 퍽퍽하실 텐데. 그러니까. 오호. 색깔이 너무 고운데요. 색깔 너무 예쁘죠? 네네네. 네. 이것도? 부드럽죠? 네. 부드럽네요. 당근이 달아요. 너무 달죠. 은은하게 달아요. 네. 그러니까 격조가 있어요. 예. 예. 건강한 단맛이에요. 네. 네, 맞아요. 껍질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과동도. 그거 해서 주스, 착즙 주스가 있어서 먹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거 남한테 잘 안 알려줬었어요. 옛날에. 저만 본인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서로 알자. 서로 덕을 쌓는 네.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아 진짜 저도 주변에 건강 관리 좀 하신다는 분들이 일부러 당근 챙겨 먹기도 하고 뭐 당근을 스테이크로 드시기도 하고 생으로도 드시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우선 뭐 당근 딱 떠올리기만 해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색깔이잖아요. 주황빛. 이 당근의 주황빛이 식물이 자외선이나 해충 또 뭐 외부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맞서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방어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이 식물 영양소는 항염 작용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특히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당근의 예쁜 주황빛을 만드는 식물 영양소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카로티노이드 중에서도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아 그렇죠. 베타카로틴. 네. 당근 하면은 세트처럼 들리는 그렇죠. 얘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활성산소에 의한 이 세포 손상을 막고 또 몸의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정말 대표적인 항염, 항산화 성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은 그 활성산소와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연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타카로틴이 몸 안에서 필요한 만큼 이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우리가 당근하면 눈 건강 요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눈과 피부 건강뿐 아니라 면역까지 끌어올리는 면역 연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당근이 우리 몸속의 면역 연료이자 천연 방패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재료를 제공해 준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년을 뭐 인생의 리모델링 시기라고 한다면 몸부터 리모델링 해야겠죠. 네. 병원을 찾는 요 중년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딱히 병은 없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검진 결과에서 크게 뭐 작년과 다른 게 없는데 몸은 하루하루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문제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또 기초대사 저하가 겹치면서 몸의 회복 속도, 이 재생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또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또 운동 부족이 계속 꾸준히 가고 또 여기에다가 수면도 부족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찌면 결국 내장 지방과 같은 이런 요인이 쌓이면 몸속에 염증의 부시가 생기기 쉽고
또 한 번 생긴 요 염증 불씨는요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요거 이제 만성 염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증 하면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막 붓고 열나고 막 아프고 이런 건 이제 급성 염증인데 네. 이런 상태는 불이 날 때 막 출동하는 소방차처럼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거든요. 네네. 근데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불씨가 일단 꺼지지 않고 또 증상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불씨는 있는데 계속 증상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염증이 몸속의 혈관, 관절, 뭐 장기, 면역계를 다 위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성 염증을 두고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예비 살인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금성 염증은 대놓고 나 다쳤어요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뭐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렇지만 만성 염증은 정말 티도 하나도 안 내고 야금야금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네.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네. 이 만성염증이 생긴 곳, 그곳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성염증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주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게 이제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비만이나 지방과가 같은 대사 질환 위험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절로 옮겨가게 되면 관절의 통증, 관절의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 저하, 또 면역계까지 교란시켜서 체내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성염증은요, 이 질병의 도미노를 부르는 방아쇠, 우리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방아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염증 불씨라고 하면 고작 불씨일 뿐인데 작은 염증 불씨가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불씨 오. 조심해야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만성 염증이 결국 질병의 도미노를 부르는 그런 방아쇠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신경 쓰셔야 되고 실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평균 2.2개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또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는 비율도 35.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중년이 건강 골든타임이 맞는 게 이 시기에 만성염증 관리를 놓치면 노년의 삶은 그야말로 질병과의 사투가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정상적이었던 세포들이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세포와 DNA가 손상이 되면서 암 발생 위험까지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요, 염증 수치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의 경우는 약 38%,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약 29%가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년부터 만성 염증을 관리하는 것, 즉 몸을 리모델링 시켜서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네네. 이런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골든타임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성염증의 불씨를 끄고 중년의 건강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 홍 반장이 똑부러지게 준비한 건강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장님.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는 안녕하세요 민주홍 반장입니다. 요즘에 너무 더워요. 자, 찌는 듯한 무더위에 기력 보충을 위한 보양식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손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소개할 이 재료는 카레, 볶음밥, 김밥에도 색깔을 맞춰주는 식탁 위의 만년조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실 것 같지만 뭘까요? 네, 당근이죠. 당근입니다. 정답입니다. 식탁 위의 만년조연, 당근. 하지만 오늘부로 선언합니다. 여름철 면역력 관리를 돕는 주인공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당근이 드디어 주인공이 되다니 제가 키운 배우가 스타로 등극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맞아요. 기대에 힘입어서 당근을 사랑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누구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마이카 시대를 연 한 남자. 바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19세기 말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되지 않던 시기에
네. 83세까지 장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당근 하나로 장수를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의 건강한 식습관이 장수의 비결로 꼽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아니 뭐 다른 분도 아니고 헨리 포드. 저도 제 아버지가 건강 비결 중 하나가 당근이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의 전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반갑네요. 수명도 놀랍기도 했고 진짜 더 재밌는 건 주황 색깔이잖아요. 네. 주홍 색깔, 네. 주홍 색깔. 주황빛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은 이름부터가 당근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베타카로틴의 카로틴은 당근을 뜻하는 라틴어 카로타에서 유래한 말로 알려져 있거든요. 즉 베타카로틴은 이름부터 나 당근 출신이야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셈인 거죠. 신기하죠. 네, 아주 확실하네요. 네. 아주 오늘도 홍 반장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어요. 브리핑을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고 특히 이 베타카로틴과 당근의 끈끈한 관계를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이 당근에 있는 이 주황빛은요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이 당근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만들어내는 색깔인데 다른 채소와 이 당근의 베타카로틴의 함량을 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100g 기준으로 양배추에는 25 마이크램 정도, 그리고 인삼에는 1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당근에는요, 무려 5,516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베타카로틴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삼보다는 5,000배 이상 더 많은 양이 들어 있는 거죠. 자, 이 수치를 보자면 식탁 위의 조연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항산화 힘을 품은 식탁 위의 주연이라는 사실을 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이 당근의 재발견입니다. 아, 당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을 지켜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여름철에 무너지는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서는 매일 드시는 거,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매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맞아.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네. 자, 이때 매일 꾸준히 챙기기 좋은 식탁 위의 보양식이 바로 땅속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당근이라는 겁니다. 또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이 체내로 들어가서 이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뭐 눈, 피부를 비롯한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정말 우리가 꾸준한 당근 섭취는 이 여름철에 면역력 강화를 돕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당근은 더 이상 만년조연이 아닙니다. 식탁 위의 항산화 주연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고 저 홍반장도 더 똑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좀 더 쉽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왜 그 고민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당근 주스예요. 주스로 마시니까 일단 간편하기도 하고 또 사실 과일이나 채소는 껍질에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사과도 껍질째 먹는 사과, 토마토도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껍질째 착즙한 당근 주스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 68세인데 돋보기 안 쓰잖아요. 아, 정말이요? 네. 중장년층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노화 신호 중 하나가 눈이잖아. 너무 피곤한데. 정말 이렇게 뭐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쉽게 피곤하고 침침하고 밤눈이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당근 주스 속의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이 비타민 A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각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당근 주스에는 이 루테인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함께 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눈이 똑 떠졌어. 근데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조리할 때 보면 생당근을 먹을 때도 껍질 벗겨내고 다 이렇게 먹는 경우가 뭔가 그 많잖아요. 비릿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지금 유인경 선생님께서는 당근을 껍질째 제대로 챙기고 계신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근 껍질에는 과육보다 이 식물 영양소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42% 정도 더 많고요. 또 식물 영양소인 페놀산도 7배 정도가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효 성분들을 정말 온전하게 충분하게 잘 챙기려면 껍질째 섭취할 수 있는 당근 주스 굉장히 좋은 방법이신 거죠. 껍질을 먹는 거구나. 먹을 수 있었군요. 또 다른 연구에서 이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양의 베타카로틴을
생당근과 또 껍질채에 착착한 당근 주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당근 주스 섭취군의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생당근 섭취군보다 약 2.3배 높았고요. 그래요? 네, 또 흡수량을 나타내는 수치도 약 2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당근 씹어서 섭취하려면 굉장히 위에서 소화하는 과정도 긴데 그렇죠. 얘는 즉각적으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좀 의심스러운 게 원장님, 당근은 정말 자연 그대로잖아요. 자연 그대로 식품인 거고 착즙을 한 당근 주스는 사람 손이 한 번 더 가기도 한 건데 유효 성분 흡수가 더 좋은 게 당근이 아니라 주스라는 거죠. 당근 주스 맞아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당근 주스로 먹었을 때 우리가 유효 성분의 흡수가 더 높은 이유를 제가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 컵을 우리 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쪽에는 물을 좀 섞은 요 당근을, 다진 당근을 먼저 부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몸에 지금 흡수되는 게. 물만 내려가는데? 그렇죠. 예. 이 상태가 우리가 약간 씹어먹는 형태. 씹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당근을 먹을 때는 잘게 씹어서 이 안에 유효 성분을 충분히 흡수해야 우리 몸에서 그걸 잘 흡수를 하겠죠. 오래 씹어야 돼요. 오래오래 씹어야 네, 돼요. 네. 네. 근데 다른 한쪽에 제가 당근 주스를 부어 보겠습니다. 속도가 이미 뭐. 색깔의 물이 네. 이렇게 씹으려면 정말 잘게 오래 씹어야 되고 주스로 먹으면 그만큼 흡수가 빠르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생당근은 세포 벽에 영양분이 갇혀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요. 이 당근 주스는 세포 벽이 잘게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같은 이 성분이 체내로 좀 더 빠르게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직접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쉽네요. 네. 당근 주스가 체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중년 건강 리모델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 만성염증을 몸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포와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만성염증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당근에는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도 풍부하지만 그 외에도 루테올린, 클로로겐산, 페놀류 이렇게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식물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대상으로 해서 당근 주스를 섭취했을 때 이 혈액 내 염증 유도 물질 분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만성염증이 우리 몸속 세포와 또 장기에 덕지덕지 껴서 건강을 악화시킬 때 이 당근 주스 속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또 체내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하면 염증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발암 요인이 오랫동안 몸에 누적이 되고 또 암세포를 감시하는 면역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습관을 이렇게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덴마크 성인 5,700여 명을 대상으로 25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당근의 섭취가 폐암과 췌장암 발병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두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특히 저는 또 가족력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당근 속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뇌 역시 활성산소와 염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입니다. 이때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관련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 섭취 수준이 높은 그룹은 대조군보다 이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약 48%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엄청난데요? 당근 주스가 노년에 이렇게 피하고 싶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한 병을 다 먹을 걸. 네, 아쉽기도 합니다. 다시 또 맛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제가 다 같이 맛보셨으면 해서 제작진에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해뒀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와,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주황빛이 선명해서 아주 지금 딱 목도 마른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은은하게 달죠. 네. 그리고 약간 왜 설탕 단맛이 아니라 이렇게 은근하게 달고 신선한 맛? 신선한 맛이 맞을까요? 그러네요. 그 채소 특유의 뭐 흙냄새 이런 거 전혀 없고 너무 건강한 정말 자연의 맛이네요. 네. 정말 더울 때 간식 먹고 싶을 때 요거 얼렸다 샤베트로. 샤베트다. 샤베트로 먹으면 딱 좋아. 너무 좋아요. 제 남편도 이제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예,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 당근 주스를 열심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래 살아야겠더라고요. 건강하게. 중년 이후에는 혈관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혈관은 우리 몸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에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혈관 벽이 손상이 되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때 고혈압 성인들을 약 16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혈액 내에 당근의 대표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요새 혈당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채 주스를 잘못 마시면 혈당 확 올린다라는 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이게 마음껏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몸에 좋다지만 혈당 맞아요. 스파이크일 때 당근 주스는 어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고혈당은 단순히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진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혈관과 세포의 끈끈한 설탕 코팅이 씌워지는 것처럼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의 불씨를 키울 수 있는데요. 즉 혈당 관리가 정말 만성염증 관리와도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일 주스는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당근이기 때문에 채소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네. 네, 실제로 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는 당근 주스가 혈관 건강 리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의 섭취량이나 또 혈중의 베타카로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낮은 경향이 보고가 됐고요. 또 실제 당뇨 환자에게 당근 주스를 7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줬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피부가 권력이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좋으세요. 네. 광이 나요. 고맙습니다. 진짜. 피부 건강 놓칠 수가 없는데 당근 주스 꾸준히 먹고부터 지인들 말 때마다 윤유선 씨처럼 환해졌다, 너 뭐 했지 뭐 이러는데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예, 정말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칭찬인지. 네, 사실 피부 역시 만성염증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이 자외선, 네, 이것도 이제 염증을 많이 만들어냈을 거 피부에 또 스트레스, 또 잠 못 자면 얼굴이 벌써 안 됐잖아요. 네, 이렇게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피부 속의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도 떨어지고 정말 노화를 급격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근 주스 속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탄력 향상에도 관여하고 또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성 염증의 불씨를 잡고 중년 건강 리모델링에 도움을 주는 당근 주스. 더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근 주스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착즙 농축액을 물에 타지 않고 원물 그대로를 껍질째 100% 착즙한 주스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주스를 섭취하실 때에는 과다 섭취에는 주의를 하시고요. 혹시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중년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골든타임인지 배웠는데요. 이 시간을 더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 바디지니어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